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인지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사람인데 왜인지 모르게 관계가 멀어지고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경험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건 큰 배신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사소한 말버릇일 때가 많다는 걸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원인의 73%가 일상적인 대화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늘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독이 되는 말버릇.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버릇들이 인간관계를 망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말버릇은 바로 에이, 그게 뭐 대수야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상대방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고민이나 기쁨을 나눴는데 이런 반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자신의 감정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너무 긴장돼서 실수했어 라고 말했을 때 에이, 그게 뭐 대수야. 다들 실수하잖아 라고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네. 긴장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무효화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버릇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관계를 막는 말버릇. 두 번째로 위험한 말버릇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 자주 들어보셨죠? 혹은 직접 사용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표현은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대화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마치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참든지 떠나든지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죠. 제가 만난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째 연애 중인 커플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늘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문제였어요.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나는 원래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친구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말버릇은 상대방에게 너와의 관계는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 대화를 포기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책임 전가하는 말버릇. 세 번째로 관계를 망치는 말버릇은 그건 다 네가 문제야입니다. 이 말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책임 전가는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톡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85%의 확률로 관계가 끝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어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40대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남편분이 늘 집이 이렇게 엉망인 건 다 당신이 게을러서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은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분은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결국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갈등 상황이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 내 탓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책임은 완전히 부정하고 상대방만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상대방도 방어벽을 내리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비교하는 말버릇.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버릇은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입니다. 비교는 관계의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비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비교는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격려의 말을, 다른 그룹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들려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교를 당한 그룹의 수행 능력이 37%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히려 의욕을 꺾는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 대리는 벌써 끝냈는데 너는 왜 아직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오히려 그럼 김 대리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시켜라는 반감만 생기죠.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장미를 보고 왜 해바라기처럼 크지 못하니? 라고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대신 내가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너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라고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정 짓는 말버릇. 다섯 번째 위험한 말버릇은 너는 항상 그래 또는 너는 절대 안 변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반화는 상대방을 틀에 가두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일 반화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특정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약속에 몇 번 늦었다고. 너는 항상 늦어라고 말하면 정시에 왔던 수많은 순간들은 모두 무시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너는 항상 실수만 해라는 말을 자주 들었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어차피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이나 절대라는 말은 희망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을 심어주죠. 관계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대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약속에 늦어서 기다리느라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게 훨씬 건설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버릇을 바꾸는 실천 방법.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런 독이 되는 말버릇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3초 멈춤 법칙을 실천해보세요. 무언가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짧은 시간이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서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맨날 늦어가 아니라 나는 기다릴 때 불안하고 속상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재구성을 연습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했어? 를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해.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할 것 같아로 바꿔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의 좋은 점을 3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을 보는 습관이 생기고 말투도 따뜻해집니다.
5째, 피드백 요청하기를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알려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엔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6째, 칭찬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세요. 지적할 일이 있을 때 칭찬, 지적, 칭찬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일 처리가 꼼꼼한데 이번엔 실수가 있었네.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야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버릇들 혹시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던 건 없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도 사실 이런 말버릇들을 고치느라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색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만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말투가 그리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말버릇을 바꾸고 인생이 바뀐 분이 계세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투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지금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라고 할 정도로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말버릇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에이 별거 아니야 대신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말해보세요. 너는 항상 그래 대신 오늘은 그런 면이 있었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도 여러분의 그 진심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